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뉴스 보시기 겁나시죠? 한쪽에서는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 지금이 막차다라며 부추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가계 부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그 가식적인 통계의 안대를 시원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바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지표입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나 매매 실거래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바로 부동산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이 현장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상승폭이 둔화되었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합니다. 상승기에는 호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표를 끌어올리던 그들이 이제는 하락을 감추기 위해 실거래가 중에서도 높은 것만 골라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부동산원이나 특정 은행 지표보다 요즘에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데이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아주 미세한 조정이라고만 보도합니다. 이러한 통계의 왜곡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 계획을 세워야 할 서민들이 잘못된 숫자에 속아 전 재산을 불투명한 미래에 던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원 지표가 실제 시장의 흐름보다 반토막이나 늦게 반응하는 이유는 표본 추출의 한계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나 시장 부양을 위한 심리적 지지선 구축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을 때도 결국 호가를 과도하게 반영하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지표가 뚜렷한데도 상승이라는 단어를 놓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부동산 114 같은 민간 지표가 실거래가를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1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하락 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0.07% 떨어졌고 경기와 인천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통계 수치로는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실거래 기반으로 집계된 데이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호가만 높게 불러서 시장을 부양하려던 꼼수가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하락 지역의 숫자가 상승 지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곳 이상이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니 입주 물량 부족이니 하는 핑계로 진실을 가리려 애쓰는 모습이 애처로울 뿐입니다. 시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정보들은 결국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는 급해지는데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는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만 하면 다시 불장이 올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들의 통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락 지표가 나와도 일시적이라고 치부하며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가격이 버틴다는 기이한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거래가 죽었는데 가격이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파트 가치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벌어지는 스토킹 수준의 담합 때문입니다. 급매를 내놓으려는 이웃에게 신상 공개를 협박하며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막습니다. 호가를 올려놓으면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착시 효과를 이용해 마지막 폭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8억 원이 적정가인 아파트를 10억 원이라고 동네 주민들이 합의하고 그 이하로 내놓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배척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담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8억 5천만 원의 집을 팔고 떠납니다. 호가를 높여놓아야 본인의 집이 급매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만적인 행위들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거 사다리를 아예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추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길일까요? 그것은 결국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꼴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와야 가격이 정상화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채무 조정을 통해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게 만듭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
하우스푸어들에게 채무 조정을 해주는 행위는 결국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가로막고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현재 시장이 자생력을 잃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우스푸어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고 그 가격이 내려가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심을 의식해 거품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가 된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도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서울의 주택수와 가구수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수십만 가구가 남습니다. 진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가격에 집이 없는 것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완화하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질까요? 오히려 해당 지역의 기대감이 상승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건설사들은 자재비와 인건비 탓을 하며 분양가를 올리지만 실상은 자기 자본 3%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PF 구조가 원인입니다. 리스크는 수분양자들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이익만 챙기려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정상적인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나라가 97%의 비드로 집을 지어 서민들에게 비싸게 파는 것을 방치합니까? 건설사들의 비윤리적인 태도도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본인들의 자본은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로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리가 오르면 정부에게 구제금융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챙기는 막대한 개발 이익은 사유화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의 책임은 공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이 메워줍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 폭리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각종 미디어를 동원해 홍보전쟁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도 깨어 있습니다. 고분양가 단지들이 줄줄이 미분양 사태를 맞이하는 것은 시장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도권의 임의 경매가 전년 대비 12%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은 시장의 경고등이 이미 켜졌음을 의미합니다. 채무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니 지금이 기회라고 선동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타노스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 파괴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예측과 선동 때문에 우리 사회의 출산율은 0.5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본인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중의 탐욕을 이용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무조건 폭등한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설파하며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하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출 기반의 자산 상승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강의와 책을 팔기 위해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포장합니다. 그들의 장밋빛 전망에 속아 평생을 빚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눈물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중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가 단 한 번이라도 나왔다는 것은 시장의 여력이 이미 바닥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 체감이 되고 대중의 심리도 하락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폭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수많은 거품 붕괴를 목격해왔습니다. 툴리 광기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과도한 부채와 탐욕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무너지기 직전에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냉정하게 시장을 관망하는 것입니다. 가짜 통계가 만들어낸 신기루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지 마십시오. 부동산 신화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품이 빠지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품이 완전히 빠지고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금을 확보하고 지혜를 쌓으며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본의 속성과 시장의 본질을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에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는 숫자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의 가치가 콘크리트 덩어리의 환상에 매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집값에 여러분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빠지고 진정한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지혜롭게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집값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주변의 압박이나 조급함에 밀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조언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본의 뿌리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진실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자산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해안을 가진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족의 평화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본인의 내면을 채우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본이 뿌리는 앞으로도 세상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의 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